이스라엘 국방군 IDF의 작전 핵심 부대를 겨냥한 이란의 전격적인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시간 동안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RS-28 사르마트 아르멧 탄두 12발을 동원해 이스라엘 전역의 군사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일 조정 타격 시퀀스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 300,000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전방 배치 병력이 지휘체계와 보급로가 차단된 채 고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번 무기체계 이전 및 통합 과정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에서 사탄으로 명명한 사르마트는 본래 러시아의 최상위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미국의 가장 진보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전략 무기가 지역 분쟁에 직접 투입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서방 정책 이반자들이 상정했던 전략적 한계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격 개시 후 초기 8분 만에 이스라엘 북부 사령부 인프라가 마비되었고 15분 이내에 중부 사령부 본부 단지가 재래식 무기 체계를 압도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30분 이내에는 30만 군대를 지탱하는 연료 네트워크, 탄약 비축분, 통신 노드, 의료 후송 경로 등 작전 지원 인프라가 포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워싱턴의 군사 수뇌부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전략적 전제가 무너지면서 극심한 충격과 시스템적 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타격의 핵심은 이스라엘 국방군의 전투 지속 능력을 전 구역에서 동시에 무력화하기 위한 정밀한 표적 설계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사르마트 탄두를 단순한 정치적 과시용이 아닌 실전적인 작전 무기로 운용했습니다. 북부 사령부의 경우 사페데이페드에 위치한 주 본부가 첫 번째 탄두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타격으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재래식 공격으로부터 생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지하 지휘 벙커 복합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발의 탄두는 코아 예호슈아 콜 야호수아의 연료 및 텔아비브 총참모부를 잇는 통신 중계 인프라를 타격하여 북부 작전 구역의 지휘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중부 사령부 구역에 투입된 네 발의 탄두 역시 체계적인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텔아비브 남쪽의 트리펜 리펜 군사 복합체와 지상군 지휘부, 기갑 부대 본부가 동시에 타격받아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4단급 헬기 거점인 7인 케이시린 공군 기지는 단 한 발의 탄두로 회전익 항공대와 관련 유지 인프라가 몰살되었으며 중부 이스라엘 최대의 군수허브인 비오 분기점 물류센터가 파괴되면서 전 구역에 대한 지상군 제보급 노드가 소멸되었습니다. 남부에서는 하차림 핫사림 공군기지와 테일테일 훈련 및 작전 복합체, 키립갓, 키리앗 게트의 철도 물류 인프라가 각각 타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발의 탄두는 텔아비브 내 전략 지휘시설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부이자 정치군사 협력의 중심지인 기리아 복합체의 탄두가 낙하하며 고위 지휘부의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으며 텔아비브 북쪽의 글릴롯 정보 복합체가 파괴됨으로써 신호 정보 및 전략 분석 인프라가 마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만 명의 이스라엘 병력은 개별 전투 능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된 군사 행동으로 전환할 상급 지휘 체계와 물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고립된 상태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RS-28 사르마트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 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200톤 이상의 발사 중량과 10톤에 달하는 페이로드를 자랑합니다. 이번 타격에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 미사일 MERV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미국의 최신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기만체와 극초음속 활공 비행 능력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로우3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궤도의 중거리 미사일에는 효과적이나 이번에 투입된 탄두들의 종말 단계 기동과 속도 범위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정밀도는 이란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단순히 무기 이전을 넘어 공유된 표적 데이터와 통합 미션 계획 시스템을 갖춘 단계에 도달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미군사 수뇌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전략적 가정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시스템적 충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보복이 초래할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지역적 에스컬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략적 위기 사이에서 대응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보 당국의 명백한 실패로도 규정됩니다. 사르마트 탄두의 이전과 이란의 작전 통합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는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저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무기 체계 이전은 북한,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등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심각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동맹국에 대항해 전략적 등급의 무기를 이전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속적인 군수 지원과 기술 원조에 의존하는 차용된 힘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독자적인 국가 전략에 따라 전략 무기 사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실행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전략적 선택지는 미국의 입장과 외교적 파장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제약받는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냉전 이후 미국이 누려온 단극 체제의 종말을 고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안보장 능력이 훼손된 가운데 러시아 전략 무기의 실전 능력이 검증되었으며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혈맹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례를 미 대륙간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템플릿으로 삼아 타이완 및 남중국해 작전 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12발의 사르마트 탄두 타격으로 시작된 지난 18시간의 사태는 기존의 국제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향후 10년간의 국제 정세를 재편할 다극화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